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화재 성상에 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목재 건물의 화재 성상은 내화 건물에 비하여 어떠한가?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 목조 건축물과 내화 건축물의 그 화재 성상이에요. 그래서 목조 건축물이 있고요. 목조 건축물. 그리고 내화 건축물. 자, 이 말 그대로 이제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재, 자, 목재로 지은 건축물을 말하는 거고요. 이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같은 걸로 지은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성상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무죠? 나무죠? 빨리 타요. 빨리 타면서 그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고온 단기간형. 그죠? 예, 고온 단기간 또는 고온 단시간형이고요. 반대로 이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온 장기형이죠. 장기형. 이거를 뭐 단기형, 고온 단기형.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두 가지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조 건축물은 고온 단기형, 그리고 내화 건축물은 저온 장기형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답은 4번의 고온 단기형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보세요. 목조 건축물입니다. 목조 건축물. 자,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 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화원. 자, 불이 붙었어요. 화원. 자, 그 다음에 바로 불꽃이 없는 발화가 나는 거죠. 무염 착화예요. 불꽃이 없어요. 무염 착화. 그 다음에 이제 불꽃이 일어나면서 타는 거죠. 바로 발염 착화죠. 발염 착화. 예, 발염 착화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출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기, 최성기죠, 최성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꺼지는 거죠, 불이. 소화. 이런 단계예요. 이게 바로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입니다. 암기해 주시면 돼요. 화원, 무염 착화, 발염 착화, 출화, 성기, 그 다음 소화, 이러한 단계로 화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 3번. 목조 건축물의 화재가 발생하여 최성기에 도달할 때 연소 온도는 대략 몇 도씨인가? 자,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최고 온도가 몇 도씨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바로 1300도씨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1300도. 다음 4번. 출화란 화재를 뜻하는 말로써 옥내출화, 옥외출화로 구분한다. 이 중 옥외출화 시기를 나타낸 것은? 자, 여기서 옥내출화와 옥외출화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건물 내부냐, 건물 바깥이냐, 이거 두 가지만 잘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1번에 천장 속, 벽 속 등에서 발염 착화한 경우 어때요? 천장이나 벽 속은 건물 내부죠. 내부니까 이거는 옥내출화가 되는 거예요. 2번 창, 출입구 등에 발염 착화한 경우. 자, 창이나 출입구 같은 경우는 실내와 실외에 접하고 있죠. 경계죠, 경계. 창과 출입문은. 자, 이런 경우는 실내가 아니라 실외로 간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창이나 출입구는 바로 실외입니다. 실외. 그래서 이거는 옥외 출화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3번에 가옥 구조 시에는 천장판에 발염 착화한 경우. 천장이니까 이것도 옥내출화가 돼요. 4번 불연천장인 경우 실내의 그 뒷면에 발염 착화한 경우. 이것도 바로 불연천장, 천장이기 때문에 옥내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옥외출화에 해당하는 것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5번. 출하부 추정의 원칙 중 탄화 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출하부 추정, 즉 화재가 발생한 시점,
그죠? 화재가 시작한 그 지점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탄화 심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더 깊게 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탄화 심도는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탄화 심도법입니다. 답은 4번. 다음 6번. 내화 건물 화재의 표준 시간 온도 곡선에 있어서 화재 발생 후 1시간이 경과할 경우 내부 온도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자, 이것은 저거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6번 문제. 자, 내화 건물. 보세요. 자, 건축물 화재일 때, 내화 건축물 화재일 때, 자, 시간별로, 자, 시간이 경과했을 때 온도가 몇 도 정도 올라가는지 이것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30분 후, 자, 30분 후에는 온도가 840도C 정도까지 올라가요. 대략. 그죠? 30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네, 1시간 후에는 온도가 대략적으로 925에서 한 950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1시간이 지났을 때. 자, 그리고 2시간이 지났을 때. 자, 2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대략 1010도씨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1시간이 경과했을 때. 1시간이 경과했을 때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요? 925에서 950도씨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답은 1번에 950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목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옥내출하 시기를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옥내출하가 아닌 걸 찾는 겁니다. 1번. 천장 속, 벽 속 등에서 발염착화한 경우. 맞죠? 천장이나 벽은 실내니까 옥내출하 맞고요. 2번. 창, 출입구 등에 발염착화한 경우. 그러니까 창이나 출입구는 실외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은 바로 옥외출하식입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가옥의 구조에는 천장판에 발염착화한 경우. 이것도 실내이기 때문에 옥내출하. 4번. 불연벽체나 불연천장인 경우 실내의 그 뒷면에 발염착화할 때. 자, 이것도 실내이기 때문에 옥내출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 내화 건축물의 화재에서 공기의 유통이 원활하면 연소는 급격히 진행되어 계구부의 진한 매연과 화염이 분출하고 실내는 순간적으로 화염이 충만하는 시기는, 자, 이게 어떤 시기예요? 바로 성장기죠. 성장기. 그죠? 화재가 어때요? 화염이 충만하는 시기. 이것을 성장기라고 부릅니다. 답은 2번. 다음 9번. 가연 물질이 재로 덮인 숯불 모양으로 불꽃 없이 착화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 불꽃 없이 착화한대요. 불꽃. 바로 뭐예요? 무염 착화인 거죠. 무염 착화. 답은 1번이고요. 다음 10번.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화재를 확대시키는 주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연소 화재를 확대시키는 주 요인이 아닌 것. 자, 1번의 비화, 2번의 복사열, 3번의 화염의 접촉, 4번 흡착열에 의한 발화. 그러니까 화재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1번 비화는 뭐예요? 비화. 불꽃이 공기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죠. 비화. 맞고요. 2번은 복사열. 그죠? 그 화염에 의해서 복사되는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자, 확대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3번 화염의 접촉. 불꽃에 직접 닿아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죠. 그런데 4번에 흡착열에 의한 발화는 화재 확대 원인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1번. 착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가연물이 발화되지 못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되는 연소 형태, 바로 훈소라고 했죠? 훈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기만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훈소. 답은 1번. 다음 12번. 내화 건축물 화재의 진행 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세요. 12번 문제에서는 내화 건축물이죠. 내화. 자, 내화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뭐 화원이나 초기. 그죠? 자, 화재 초기 상태가 되겠죠? 초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커지고 있는 상태죠. 성장기. 그 다음에 최고조로 올라갔어요. 화재가. 최성기. 그러다가 이제 불씨가 줄어들면서 바로 감쇄기. 또는 감퇴기라고 해요. 감쇄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계가 종기. 끝난다는 거죠. 화재가. 종기. 그래서 5개의 단계로 내화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성장기, 최성기, 뭐 감쇄기 또는 감퇴기 똑같아요. 감퇴기. 그리고 종기.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화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13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목조 건축물의 화재 시 발화에서 최성기까지의 소요 시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풍속이 거의 없을 경우를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조 건축물에서 그 화재 진행 과정에서 보시면 자, 발화에서 어디로? 발화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 몇 분이 걸린다고요? 대략 4에서 14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죠? 답은 2번. 다음 14번. 화재 시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상승하는 열 기류에 휩쓸려 멀리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는 현상은 이게 뭐예요? 불꽃이 멀리 있는 곳까지 날아간다고 했죠. 그죠? 이게 뭐예요? 바로 비화죠. 비화. 그죠? 답은 1번. 다음 15번. 출하 가옥의 기둥, 벽 등은 발화부를 향하여 도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곳을 출하부로 추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거 뭐냐면 그 건축물의 그 기둥 같은 경우는 그 화재가 그 시작하는 점 있잖아요. 시작하는 점을 그 점 방향으로 도게 된다고요. 쓰러진다고요. 이것이 바로 도괴 방향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 화재의 그 기둥이 건축물의 기둥이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 방향, 그 방향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고 추정하는 그러한 방법인 겁니다. 답은 3번의 도괴 방향법이죠. 3번. 다음 16번. 목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중 연소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자, 이것은 바로 목재의 형태에 따라서 연소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1번에 거칠고 얇은 것, 2번에 각이 있고 얇은 것, 3번에 매끄럽고 둥근 것, 4번 수분이 적고 거친 것. 자, 이 중에서 연소 속도가 가장 느린 것 뭐예요? 바로 3번이죠. 매끄럽고 둥글수록 연소 속도가 더 느린 겁니다. 오히려 그 모양이 그 각진 모양이고 그리고 거칠 때 표면이 거칠 때 연소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매끄럽고 둥근 것이 연소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